예, 오늘도 가족요양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또 엄청난 더위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8월 11일 일요일이죠. 오늘은 전국이 35도 이상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이 아침 11시 55분인데 어머님은 아직까지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제 촬영이 끝나면 아무래도 밖으로 좀 운동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말과 또 제가 내 나름대로 좀 각성을 하고 제 마음을 좀 정돈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어머님을 모실 때 하나 원칙이 있는데, 그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 또 바쁘다 보면, 피곤하다 보면 갖가지 사유로 그 원칙을 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김함으로써 제 마음을 좀 새롭게 하는, 초심을 다시 제가 가다듬은 그런 계기로 삼고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은 부모님께서 홀로서기를 해야 된다. 저희 어머님처럼 눈도 멀고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처리하지 못한 분한테 무슨 혼자 하게끔 하느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하에서 최대한 어머님께서 혼자 할 수 있도록, 역으로 말하자면 도움은 마지노선에서 한계 상황에서 제가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머님께서 이제 걷잖아요. 걸을 때는 제가 한 손으로는 휠체어를, 이동 보조기구 있잖아요. 밀고 가는 거, 그 왼손을 잡고, 한 손으로는 어머님 엉덩이 아래를 잡아요. 그래가지고 엉덩이를 쑥 밉니다. 그럼 어머님은 혼자 걷지를 못하고 밀면은 앞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밀지 않으면 가만히 서요.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밀고 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가만히 이렇게 잡고만 있어요. 그러면 어머님께서 움직이지 못하죠. 근데 움직이려고는 하세요. 10초, 20초 안에 가만히 있어 봐가지고 어머님께서 앞으로 가시면 엉덩이를 받쳐만 드리고, 앞으로 안 가시면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그때 제가 엉덩이를 밀어서 앞으로 갑니다. 이게 하나 예의죠. 이게 최대한 혼자 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제가 도와드린다 이거죠. 근데 이게 지금 어려운 부분이 식사 관계인데요. 어머님께서 식사를 하긴 하시는데 올라가다가 팔에 힘이 없으니까 수저가 이제 기울죠. 기울러 버리면 음식 거진 90%는 땅에 흘리고 10%만 입에 들어가요. 이것도 원래는 90% 버리고 10%라도 먹게 해서 팔 근육과 어떤 먹는다에 대한 어떤 센서, 그런 것들을 살려야 되는데, 너무 음식물이 많이 흘리기 때문에 제가 그냥 나중에는 제가 입으로 떠들었는데, 이것도 조금 고려할 만해요. 저는 한 5년 전에는 10% 흘리고 90%는 입에 들어갔거든요. 지금은 역으로 90% 흘리고 10%가 들어가요. 차라리 그때 내가 좀 빨래 좀 더 하고 청소 좀 더 하고 음식물 좀 아깝더라도 90% 들어갈 때 스스로 어머님께서
드시도록 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100%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급적이면 혼자 하도록 하시고 정이 안 될 때 도와드리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름하여 독립의 원칙이다 그러는데요. 이게 조금 발전시키면 진짜 우리 어머님같이 아예 혼자 고동을 하지 않는 분 말고 조금이나 고동을 하신 분은 혼자서 이렇게 걸레로 방도 닦고 거실도 닦고 밥도 하고 나가서 노동이 가능하다면 노동도 하게 하고 밭농사도 짓도록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대신 우리는 노인 복지의 또 다른 안전 원칙이 있잖아요. 안전하게끔 우리는 바운더리 설정해서 그 바운더리 외에서 지켜봐야 됩니다. 이렇게 노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태아를 하고 경직이 되지만은 그 어느 순간까지는 지켜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어머님을 주물러드리고 휠체어 산보해드리는 이유가 그 한계를 좀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제 제가 또 어머님을 요양함에 있어서 두 번째 제가 가지는 하나 원칙은 가급적이면은 가족 행사에 참여시키라 이거죠. 의사결정에 참여시키고 노인이 뭘 압니까? 노인이 뭘 생각합니까? 그냥 아버님, 어머님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그것이. 심지어는 아버님 제가 이번에 직장을 옮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극단의 경우에 말도 못하는 분이 할지라도 먼저 말하고 옮기시라 이거죠. 가족의 행사에 혹은 자녀들의 대소사에 부모님께 먼저 고하고 행사를 치르라 이거죠. 만약에 부모님께서 좀 정신연령이 있고 가족에 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서 아버님 이번에 제가 어디로 이사 가야 합니다. 주택을 팔고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부모님께서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든지 아니면은 충분한 설명을 하고 옮기셔야 된다고 봐요. 그게 이렇게 가족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만약에 부모님 뜻에 거슬려서 가족의 일단 일정이 진행된다면 충분한 설명과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님은 정신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원칙은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부모님들은 좁게는 가족에, 넓게는 사회 속에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도 보호를 받지만
법적으로도 우리 사회보장이나 공공부제에 의해서 노인들은 보호를 많이 받습니다. 역으로 연장자에 대한 그런 존경의식이 많이 흐트러졌죠. 그건 조금 우리가 좀 보완해야 할 사안 같아요. 그러나 저러나 우리나라가 지하철이나 이런 데 보면은 노약자, 연장 노인 보호소 이 제도는 외국에서 많이 부러워한 제도 중에 하나라고 듣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참여 원칙과 좀 비슷한 원칙이 또 하나 있는데요. 가급적이면은 부모님들께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나에 대한 자존감을 깨우치면서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가족여행 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도 항상 일어나면 부모님 봉사라도 귀가 먹어서 안 됐더라도 어머님 일어나셨습니까? 어머님 해가 떴네요. 밖에 눈이 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모님께서 사회 변화에 대해서,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앞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어떠한 관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이 자아 실현의 원칙은 독립의 원칙하고 약간 관계가 되는데요. 독립의 원칙은 정신과 육체적으로 혼자 삶을 개척하게끔 도와주는 것이고, 자아 실현의 원칙은 인간의 욕구 중에 최상의 욕구입니다. 이게 자아 실현 욕구가. 나는 이 사회 속에서 이러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내가 존재하면서 살아간다. 이런 만족감을 실현해 주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노인을 소외해서는 안 되고요. 이게 지금 그 참여 원칙하고 관계가 되는데요. 스스로 무엇을 아이디어를 내고 스스로 어떠한 과정을 발박하고 관찰하고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변화를 주고 이렇게 하게끔 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님 소변 볼까요? 어머님 휠체어 3번 나갈까요? 반드시 물어봅니다. 저는. 예. 그러면 여기에서 가지 말자 하면 안 갑니까? 그렇진 않아요. 가지 말자 해도 저는 어차피 3번 나가고 이렇게 해서 식사를 드립니다. 다만 상황 봐서 도저히 이것은 강력히 어머님께서 지금 밖에 나가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저는 안 나갑니다. 지금 11시, 12시 금방 넘었는데요. 아침 식사도 마찬가지예요. 9시, 10시, 8시에 분명히 저는 어머님을 깨서 식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안 돼요. 도저히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중시해가지고 스스로 일어나서 입을 열게끔 하는 게 더 낫더라 이겁니다. 제가 억지로 많이 해봤어요. 다만 무한정 주무실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저는 바로 지금 들어가서 어머님 깨울 건데요. 이것도 많은 경험의 통계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오히려 더 많이 주무시면 또 안 돼요. 지금쯤 가서 깨야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원칙은 부모님을 가족여행 할 때
존경하라 그거죠. 예. 어머니니까 아버지니까 나의 가족이니까 가족여행한다. 이것은 상당히 기본적인 어떤 마음가짐이지만 상당히 위험스러운 마음가짐입니다. 왜 그러니 가족여행함에 있어서 엄청 많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힘들게 하는 것을 극복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자세 갖고는 안 돼요. 예. 우리 어머니니까 아버지니까 가족이니까 쏟아지는 잠을 참고 잠이 쏟아져요. 그런 참고 똥을 치워야 되고 빨래를 해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고 눈보라가 휘날려도 몸은 피곤하지만 손가락 까딱할 수 없이 내가 죽겠어도 눈보라 치는 곳으로 부모님을 들어서 휠체어에 앉아서 산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 가족이니까 어머니 아버지니까 여기까지는 안 되죠. 예. 진실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가. 내가 부모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100분의 1이라도 사랑에 대해서 보답을 했는가. 이런 뼈저린 각서가 아니고서는 쏟아지는 잠을 참고 일어나서 부모님 기저귀를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평소에 엄청난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엄청난 존경심이 배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아니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할 때 조금 이제 이것은 이제 거동이 불편한 분이시거나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은 우리가 항상 안전에 대해서 염두하고 가족여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을 함에 있어서 만약에 이것이 안전하지 않은 요소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땅콩이 있어요. 땅콩을 못 드셔. 부모들은 취향에 약하죠. 그러면 땅콩을 갑니다. 믹서기에 넣고 갈아요. 딱딱하니까 일단 우유를 한 반컵 넣고 갑니다. 그러면 우유 반컵에 땅콩 이만큼 넣으면 갈아지고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갈지 않고 완전한 분말로 갈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다 목에 걸려요. 그것이 궤도로 들어가면 큰일 나거든요. 노인분들. 이것은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분이 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러다가 한번 이제 사례가 들리죠. 그러면 이제 난리 납니다. 그 땅콩 뭐에 걸리냐. 땅콩이나 그 다음에 강냉이, 그 다음에 고기 포 있잖아요. 육포. 그런 것도 목에 걸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아니까 고속 회전해가지고 믹서기에 엄청 갈죠. 이때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 이것이 완전히 갈리지 않아서 어머님, 부모님, 아버님 목에 걸리면 어떨 것인가를 한번 체크하면서 더 갈아라고 합니다. 고속 회전으로 3분 했다면 4분 갈아라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이 말이에요. 결점이 1%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우리가 몰라서 경험이 없어서 한번 혼났으면 그 다음에는 다시 그 길을 가서는 안 돼요. 이런 사례는 많죠. 금방 밥 먹고 적어도 30분 이상은 이렇게 앉아 있다가 누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급해. 내가 할 일이 많아.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기타 어디 친구들하고 전화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 그러면 부모님을 얼른 밥 먹고 침대에 눕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고가 나죠. 역류가 한다거나 체에서 설사를 한다거나 이래버리면 아주 침대 위에 시트가 똥으로 범벅이 되죠.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는요, 만약에 안 되면 어떨까에 대해서 항상 염려하고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기본 매뉴얼대로 서서히 나가야 됩니다. 가족 요양은 서두르면 끝났어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야간에 1시간, 주간에 1시간 어머님을 주물러 드리는데요. 주물러는 주물러 드려야겠는데 요즘 날씨가 덥잖아요. 그러면 빨리빨리 주물러요. 예를 들어서 전신을 주물러 드리는데 특정 부위를 2, 3회 이상 이렇게 주물르거든요. 근데 더우니까 빨리빨리 주물러 이렇게. 그러면 부모님들 통증만 있지 싫어하세요. 천천히 주물러야 아프지도 않고 부모님들이 기분 좋은 상태에서 주무시거든요. 근데 막 이래버리면 싫어요. 오히려 부모님을 또 고통스럽게 해요. 그래버리면. 그러니까 이것이 부모님을 싫어하면 어떨 것인가. 이것이 효도를 한다고 하는데 부모님께서 더 불편하시면 어떨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조금 알면서도 고치기 힘든 건데요. 인간은 누구나 다 종족을 보존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동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 보양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분 좋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나름 생각하시겠죠.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목욕을 자주 시켜드린다든가 산보를 자주 시켜드린다든가 맛있는 음식을 드린다든가 혹은 말 못하고 봉사지만은 돈을 손에 쥐어드린다든가 이 더운 날 선풍기를 붙여준다든가 많이 있는데 최고로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은 제가 생각에는 그래요. 80 이상 노인분들 제일 좋아하는 것은 손주들의 음성을 들려주고 손주들의 뺨을 부모님 손으로 이렇게 만지게 해주고 앞에서 까르르 까르르 웃으면서 손주들이 노는 모습을 보여줄 때 가장 좋아라 하시는데 이게 어렵죠. 예. 제가 아들로서 손주들은 노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우리 애들한테 전화를 해서 오니라 하면 안 옵니다. 요즘 애들은. 예, 안 와요. 제가 잘못이죠. 제가 애들을 잘못 교육시킨 건데 안 와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할머니 노리겠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대놓고 애들이. 제 잘못이 물론 크죠. 큰데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가능하시다면 이걸 보시는 여러분 중에 가능하시다면 최고로 부모님이 행복해 하는 것은
비록 표현을 안 하시지만은 내 인근에 내 자손들이 즐겁게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 자손들 앞에서 나이 들어서 눈을 감을 수 있는 것도 엄청난 행복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것처럼 행복이 없다고 봐요. 쓸쓸하게 극단의 경우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혼자 죽어가는 노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예. 아마 저는 뭐 그 고통 크기를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감히 다는 건데 최고 고통은 쓸쓸하게 혼자 죽는 것입니다. 예. 차라리 자식이 아예 없다거나 있어도 병들어 죽어버렸다거나 이러면 덜 슬퍼요. 근데 버젓이 살아 숨쉬는 애들이 이 백주 대낮에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쓸쓸하게 토요일 혼자서 먼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던 어떤 노인 세대가 있다면 정말 저는 그분에게 진심으로 이루 말을 전하고 싶어요. 혹시라도 이 화면을 보시는 자제분들 바쁘죠. 저도 그랬어요. 바쁘고 번거롭고 부모님 자주 찾아뵙기 힘드신 줄 압니다만은 그래도 가능하시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만은 정이 그게 불편하다면 한 달에 한 번쯤은 정부 어디 있더라도 요즘은 우리나라 뭐 중국 어디 있더라도 갈 수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부모님하고 같이 가서 등산도 하시고 트레킹도 하시고 같이 목욕탕도 가시고 밥 먹고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심스럽게 권장해 봅니다. 역으로 그런 자식이 없거나 혹시 있더라도 본인이 자식 농사를 잘못해서 애롭게 그야말로 애롭게 지내시는 분 많아요. 제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제 연착륙을 해야겠죠. 여기서 연착륙을 하면 점진적으로 30대, 40대 되는 혹은 50대 되는 자기 자식들을 서서히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화를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욕심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30년 이상 가져온 그들의 인성이 쉽게 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말고 이미 그때는 사실 포기해야 됩니다. 왜? 얘들이 이제 다 커버렸잖아요. 걔들도 자식 낳고 사회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경험한 바로는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조상님이 보시기에 그 정도면 됐다, 어쩔 수 없다, 네가 어릴 때 애들을 잘못 키워서 그런지는 안다마는 노력했으면 됐다, 이렇게 하고 모든 결과는 조상님이나
하나님에 맡기고 아이들을 어떤 종족 보호주는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그것을 암시하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교육에서는 안 됩니다. 꼰대라 그러죠. 예, 암시만 하는 정도로.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예, 이것은 운명입니다. 예. 지금 우리 아파트에 보면 제가 가장 지금 상태가 안 좋거든요. 자식하고 관계는. 나머지 애들은 그래도 늦어도 한 달에 한 번 오더라고요. 제 또래가 많이 살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은 6개월에 한 번도 안 와요, 지금. 저 실수가 크죠. 어쨌든 간에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제가 우리 마누라를 선택을 했고 또 우리 마누라가 그렇게 가정생활을 했고 내가 그것을 알면서도 적기에 수습하지 못하고 다 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데요. 노년에 말년에 혹은 임종 직전까지 자식과 단절된 속에서 홀로 가야 할 그런 사람이 계시다면 이제는 자기 스스로 아까 말한 자아 실현을 욕구를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자기 존엄을 챙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예. 지난 과거를 겸허히 인정하고 거기에서 모든 상황을 연착륙시켜야지 그 상실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극단한 선택하신 분들은 많습니다. 의외로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들 많습니다. 의외로. 예. 제 친척분도 많아요. 그것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 수 있느냐? 차라리 그럴 바엔 죽어버리라. 이런 그 뇌에서의 명령이 엄청나게 쏟아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하신 분도 많죠. 극단 선택을. 자기 자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기가 가족 관리를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저는 그분들을 이해해요. 주변에서는 비난하겠지만 저는 그분을 이해는 합니다. 근데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겸허히 따져보면 다 자기 책임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자기가 저명하면 뭐합니까? 사회적으로 저명 인사면 뭐예요? 자기 마누라와 자식이 자기를 따라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너무 슬픈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자식들이 자기를 따라주면 오죽이나 좋습니까? 근데 안 따라왔을 때 혹은 자기 욕심에 미치지 못하게 자식들이 처신할 때 그때 한꺼번에 고치려 하지 말고 서서히 고치려 하고 그마저도 안 되면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이후 문제는 자기 스스로가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종교를 극복하든지 아니면 취미생활로 극복하든지 혹은 자기 자신의 자존감으로 극복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슬퍼요.
그리고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은 7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는 분이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 부모님들의 이 정신 세계를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찾아가서 밥도 먹고 애들 데리고 애들이 부모님 앞에서 재롱 떠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적어도 한 번 가면요, 저는 그래요, 3시간 이상은 있다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3시간도 지금 제가 억지로 말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한 5시간이나 이야기하고 싶은데 서울에서 지방에 가서 5시간 있다 올라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3시간. 예. 3시간 금방 가버리죠. 그거 목욕탕 한번 갔다 와서 밥 먹고 혹은 밭에 가서 같이 일하고 몸 씻고 밥 먹고 이래버리면 3시간 눈 깜짝이 돌아갑니다. 한 5시간이 좋지 않겠는데 아쉬우면 한 4시간 정도 그렇게 해서 부모님하고 같이 살을 좀 보대끼고 오는 게 좋다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간에 잘해야 됩니다. 남편은 마누라에게, 마누라는 남편에게 잘해야 되고 또 자식들이 그런 부모님 댁에 왔을 때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재미 개발을 부모들이 해야겠죠. 어릴 때는 그저 좋은데 벌써 한 중학교 들어가면 애들이 재미 못 느껴요. 모르게 제 경험상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춘기 애들이 부모님 댁에 가서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 그런 것도 깊숙이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더니 저는 사실상 못했죠. 아주 개망나니 같은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든 걸 제 책임입니다. 그러죠. 저는 뭐 이 토요일 일요일은 낚시 간다고 가버리죠. 친구들하고 당구 쳤죠. 술 먹었죠. 이로 저는 부모님에 대한 관계에서는 제 폐행을, 저의 폐륜을 이루 열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저의 위치를 슬프게 비관하지는 않습니다. 다 제 책임이에요. 애들이 할머니를 무시하고 저를 무시하고 이런 거 저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을 비난했지 애들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내가 그것을 인지했으니까 서서히 애들에게 암시를 해서 정상의 가족은 3대에 걸친 가족 문화는 이래야 된다는 것을 암시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제가 걔들에게 이 암시를 캐치를 안 한다고, 이 암시를 따라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내 작업자득이죠. 네. 어머님 지금 주무실까요? 지금이 많이 됐네요. 이제 가서 어머님을 깨우고 이제 아침 식사를 해야겠습니다. 이거 언니 일어나자. 일어나. 엄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엄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가만히 있어. 어머님께서 똥을 싸가지고 급히 목욕을 좀 했습니다. 목욕하고 이제 목욕했으니까 식사를 해야겠죠. 아휴. 엄니 뭐 밥 갖고 여가 있어? 잉? 좋아. 추워. 야, 따뜻해 이제. 몇 번 걸리는가 모르겠네.